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짜일까요? 59세와 66세, 광교산에서 시작된 늦은 로맨스. 당신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광교산 자락에 은은한 안개가 깔린다. 한미정은 낡은 분식집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신다. 59살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무대의 기억이 살아 숨쉰다. 삶은 어묵 냄새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미정은 국자를 돌리며 허리를 살짝 두드린다. 젊은 날 발레리나였던 그녀. 조명이 쏟아지던 무대, 끝없는 박수, 그리고 꽃다발의 달콤한 무게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바람처럼 사라졌고, 딸은 호주로 떠나 연락만 간간히 온다. 혼자 남은 미정에게 남은 건 이 작은 분식집뿐.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동료 문선옥이 나타났다. 언니, 이런 고생할 필요 없어. 요즘 시대엔 말동무만 해도 돈이 되거든. 광교산엔 외로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정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국수 판다. 그게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매상은 줄어들고 카드 대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미정은 마음의 선을 조금씩 허물어야 했다. 처음엔 단순한 말동무였지만 점점 요구는 많아졌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 정오가 되면 한 사람이 어김없이 나타났다. 오태수, 66살의 은퇴한 우체국장.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낡은 만년필을 가슴 주머니에 꽂은 채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왠지 설렜다. 오늘도 멸치국수 한 그릇 부탁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국수를 먹으며 미정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 무대 이야기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의 춤사위가 어떠했는지 궁금해서요. 돈이 오가지 않는 순수한 대화. 태수와 나누는 시간만큼은 미정도 다시 그 시절의 발레리나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 앞에서 미정의 마음 한구석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분식집엔 따뜻한 국물 김이 피어올랐다. 미정은 태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설렘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었구나. 그 온기는 국물보다 오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번져갔다. 오늘도 태수는 조용히 일어나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미정의 가슴엔 오랜만에 달큰한 떨림이 일렁였다. 광교의 바람이 간판을 살랑 흔들고 새로운 계절의 전령처럼 미정의 마음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광교 자락은 형색형색의 등산복으로 물든다. 실버 세대들의 산책로가 된 이곳에서 문선옥은 6명의 여자들과 함께 은밀한 영업을 펼치고 있었다. 언니들, 오늘도 화이팅이야. 외로운 할아버지들 많으니까 친절하게 해. 미정은 마음이 무거웠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손목의 관절염은 더욱 심해졌고 새벽 추위는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런 어느 날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카메라 렌즈가 아닌 사람의 따뜻한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탐사 프로그램 PD 주아린입니다. 38살의 단정한 청년이 마이크 대신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미정은 움찔했지만 할인의 눈빛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녹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미정은 카트를 접고 그를 따라 길 건너편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테이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 사이로 미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젊은 시절엔 무대 위에서 춤을 췄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던 때가 있었죠. 미정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을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떠났고 딸은 멀리 있고 혼자 버텨야 하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요. 미정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하리는 따뜻하게 말했다. 외로움이 죄가 아니잖아요. 다만 누군가가 그 외로움을 이용할 때가 문제인 거죠. 그 말이 미정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다. 오랜만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어머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진짜 사랑을요. 할인의 진심 어린 말에 미정의 마음 한구석이 따스해졌다. 창밖으로 오후 해가 기울어지며 찻집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이 오래전 무대의 조명처럼 미정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할인의 예리한 관찰에 미정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어떻게 눈빛이 달라지세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반짝임이 있거든요. 미정은 태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매주 토요일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 신사적인 남자,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 나이가 들어도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걸 그분 덕분에 알게 됐어요. 하리는 미정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정말 사랑할 차례네요. 당당하게요. 그날 저녁 미정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진정한 사랑을 향한 용기가 조금씩 샘솟기 시작했다. 밤 10시 골목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다. 미정이 분식집 문을 잠그려던 순간 그림자 하나가 벽을 막고 섰다. 문선옥이었다. 언니 할인 PD하고 자꾸 만나지 마. 언니한테 좋을 게 없어. 선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정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리고 말이야. 10여 년 전 남포동에서 사라진 그 언니 기억나지? 나하고 비슷한 일하던. 말끝에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미정의 손이 국숫발처럼 떨렸다. 선옥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언니도 조심해. 세상에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마저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다음 날 토요일 태수가 어김없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조용히 멸치국수를 다 먹고 일어서는 태수의 손에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함이 느껴졌다. 밤이든 낮이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런 든든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던가. 태수의 깊은 눈빛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태수는 미정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고 미정의 떨림을 단숨에 진정시켰다. 미정 씨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그날 밤 미정은 용기를 내어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다. 선옥의 위협, 10여 년 전 남포동 이야기, 골목에서 느낀 공포까지. 어머니, 정말 용감하세요.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할인의 목소리에서 따뜻한 확신이 느껴졌다. 혼자가 아니에요. 태수 아저씨도 계시고 저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직접 용기를 내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오랜만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새벽 미정은 분식집 문에 오늘 휴업 쪽지를 붙였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립스틱을 꺼내 살짝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이 오랜만에 아름답게 보였다. 춤은 몸으로만 추는 게 아니지. 마음으로도 출 수 있어. 미정은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뛰었다. 태수가 건넨 전화번호가 든 봉투를 가슴에 꼭 품고서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골목 어귀에서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아침 햇살에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은 미정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손등의 실핏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머니. 김영사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광교산 벤치마다 번호가 있어요. 3번 벤치는 오전 10시, 7번 벤치는 오후 2시. 선옥이가 만든 시간표였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벤치들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들 대부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외로웠을 뿐. 죄송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말동무만 하려고 했는데. 미정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형사는 물컵을 미정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자시라고요. 문 밖에서는 태수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미정을 보자 태수는 바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살며시 받쳤다. 힘들었겠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태수의 따뜻한 손길에 미정의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그의 품에서 풍기는 은은한 비누 냄새가 마음을 안정시켰다. 태수 씨, 제가 이런 일에 연루된 걸 알면서도 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 곁에 있는 미정 씨가 소중할 뿐이에요. 태수는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미정의 마음 깊숙이까지 스며들었다. 며칠 후 선옥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10여 년 전 남포동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할인의 취재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용기 내서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거예요. 할인은 미정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갔다. 화면엔 모자이크 처리된 미정의 모습이 나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커지지만 그 외로움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어떤 할머니는 온열의자 2대를 보내왔고 또 다른 분은 혈압계와 함께 편지를 동봉했다.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해요. 편지를 읽는 미정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렀다. 그날 밤 태수는 미정을 광교산 전망대로 데려갔다. 야경이 아름다운 그곳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미정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태수의 고백에 미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달빛 아래서 태수의 얼굴이 더욱 다정하게 보였다.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태수 씨 곁에서요. 미정은 수줍게 태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이 온몸을 감쌌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네요. 미정의 속삭임에 태수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안았다. 광교의 밤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축복하는 듯 살랑거렸다. 외로움에도 치료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겁게 깨달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치료를. 세 달이 흘렀다. 미정의 작은 분식집은 이제 광교 실버라운지라는 멋진 간판을 달고 있었다. 오전이면 자원봉사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오후엔 따뜻한 차와 함께 무료 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 2시 미정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왔다. 오늘도 느린 탱고 시간입니다. 자, 모두 파트너와 손을 잡아보세요. 미정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쳤다. 예순을 넘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수줍게 서로의 손을 잡았다. 미정은 태수와 함께 앞에 서서 시범을 보였다. 탱고는 빠르고 격렬한 춤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는 탱고가 있어요. 미정은 태수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발끝을 반뼘만 옮기고 손끝을 한 호흡만큼 머물게 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 대신 깊이와 우아함이 묻어나는 춤이었다. 빠름 대신 기품을, 요란함 대신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태수의 눈빛이 미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두 사람의 몸짓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처럼 편안한 호흡이 느껴졌다. 와, 정말 우아해요. 구석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감탄했다. 미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한편 태수는 손편지 모임을 맡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쓰는 글씨마다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아들아, 잘 지내니? 아빠는 요즘 춤을 배우고 있단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10년. 오늘은 누군가와 함께 국수를 먹었어. 덜 짜게 끓였더니 맛있더라. 글씨가 마르면서 얼굴에 굳은 살도 조금씩 풀어졌다. 태수는 편지를 쓰는 어르신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용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리는 여전히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라운지를 드나들었다. 어느 날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미정과 함께 국수를 떠먹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워지셨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에요. 미정은 수줍게 얼굴을 붉혔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도 느꼈던 변화였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고 걸음걸이에 탄력이 생겼다. 그날 저녁 미정은 호주에 있는 딸에게 메일을 보냈다. 수진아, 엄마는 이제 돈이 아니라 손을 잡고 살아간다.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 다음 날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다음 달에 꼭 갈게요. 그분도 만나보고 싶어요. 그날 밤 미정은 태수와 함께 라운지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태수는 미정의 어깨에 스카프를 둘러주며 속삭였다. 미정 씨 덕분에 제 인생에 춤이 들어왔어요. 저도요. 태수 씨 덕분에 다시 무대에 선 기분이에요. 미정은 태수의 품에 살며시 기대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우리 늦게 시작했지만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태수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라운지 문을 열면 바람도 춤을 배워 들어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빗으며 혼잣말했다. 우리는 늦게 핀 꽃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게 향기 낼 거예요.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도 누군가의 외로움이 음악과 따뜻한 국수 김으로 치유될 시간이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일까요? 59세와 66세에 시작된 이 늦은 로맨스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특별한 인연이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보고 싶어요. 진정한 사랑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정 씨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태수 씨 같은 분을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와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설레고 사랑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실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도 댓글로 제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늦게 핀 꽃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게 향기 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